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장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 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장이었다라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이 좀 다 좋다고 오늘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 제한된 수급 조건에서 투자자가 몰리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수들은 어떤 작전과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는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투자 비법을 배워보죠.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짜봐야겠죠. 네, 먼저 화상 연결로 강정원 전문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전일장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저희 국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역시 이제 중성주는 부진했습니다만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97포인트 상승한 1959.1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미국이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고 또 중국도 3분기 GDP 성장률이 7.4%로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중소형주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 역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거의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연기금과 국가지자체가 매수에 나서면서 기간이 2,100억대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투신권도 이틀째 사자에 나서면서 외국인도 막판에 535억의 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중소형주보다는 이 대형주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내 시장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와 LG화학, 현대중공업 이런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104원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부분 역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코스닥은 시사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기관이 지금 대규모 매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투신과 보험, 연기금이 매도세가 좀 커지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의 충격이 중소형주의 어떤 급락으로 좀 이어진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하겠고요. 다음도 10% 이상,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시젠도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와 SM 역시도 큰 폭의 급락을 보였는데요. 여기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신한지주와 LG화학, 현대모비스, 성타이어, 삼성전자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다음과 히비츠, 게임빌, KG모빌리언스, SM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LG전자, 현대차,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ELK, 실리콘웍스, 멜파스, 히트시바이오, 덕산하이메탈을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구글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미국 고용지표도 악화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8.06포인트 하락한 13,548.94포인트 마감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3.57포인트와 31.2포인트 하락하면서 어제는 특히 나스닥이 좀 낙폭이 좀 컸는데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이 상사분기 순이익이 20%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가 하락세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하겠고요. 미국의 9월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내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적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대비 0.9%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좀 웃도는 그런 모습이었고 2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좀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그 주택시장 회복세와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전적으로 구글에 대한 실적 악화 부분이 조금 막판에 좀 하락세를 좀 전환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원유가격은 0.1포인트 하락한 91.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달러 가격은 온수당 83달러 하락한 1744.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이포피아 말씀을 하셨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인포피아 어제 코스닥 큰 폭의 급락을 보이면서 역시 인포피아도 뭐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 대비해서 주가 기준 마이너스 9%까지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순주가 장중에 14,9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이 맞습니다만 인포피아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이 혈당 측정기 시장의 성장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고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그런 성장성과 더불어서 일단 뭐 이 아시아와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혈당 측정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 원시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인포피아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정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현 주가도 외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인다면 왜 반대적으로 저가에서도 가능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그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포피아에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시가공략주는 팜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팜스토리는 이 배합사를 주력하러 하는 업체고요. 2010년 12월 한우 브랜드인 생생 한우로 수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으면서 이 돈육과 한우 사업 양쪽에서 이 우수축산물로 브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태양광경 편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서 녹색 성장기업으로도 거듭나고 있고요. 돈육 브랜드인 생생포크로 브랜드 가치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290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만 96.9억을 기록하면서 33% 증가하는 뭐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구지역 여파에 따른 유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시우 제품과 이 판가 인상, 곡물 가격 인상을 반영하면서 이 사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외형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팜스토리의 투자 포인트는 곡물 가격 상승 수혜와 환율 하락 수혜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뭐 곡물 가격이 이상 기후로 6월 이후에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11월부터 이제 국내 물가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농업 관련 수혜주에 좀 수혜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적항 부진 때문에 뭐 신흥국의 임수비 증가, 또 선진국의 바이오 연료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공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역시 팜스토리도 배합사를 주력하는 한 업체인데 이 배합사를 수입하면서 가격이 또 전가하기 때문에 이런 인상이 부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향후에도 이 곡물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비료와 사료 가격에도 함께 오르면서 팜스토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제 팜스토리 입장에서는 이 급등한 곡물 가격을 환율 하락으로 큰 차이가 없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곡물가 인상 부분은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훈련에 대한 기대가 좀 농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팜스토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팜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하셨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도 듣겠습니다. 네,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1,200원 하회에 손절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팜스토리에 대해서 강정원 전문가 3% 공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1.2%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쪽이었었는데 하락 쪽으로 또 살짝 방향을 틀면서 거래소가 3.67포인트 하락으로 분위기를 살짝 바꾼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보합이고요. 포스코가 0.28, 현대모비스 0.98, LG화학이 0.46%씩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드문드문 있긴 합니다만 그 하락폭이 별로 크지는 않고요. 오늘 거래소는 한 2.59포인트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보합이라든가 거의 제자리 걸으면서 개장을 맞을 것 같습니다. 1950선대 중반 잘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513포인트로 현재 동시효과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키움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장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은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거래소 한 2.72포인트 정도 지금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의 지수는 좀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일단 좀 관전 포인트는 1950포인트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에만 좀 촉각을 맞춰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오늘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면은 하락 출발하는 이유는 역시 미 시장이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구글의 큰 폭의 하락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구글의 실적이 개장 이후에 종료 이후에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장중에 발표가 되면서 오늘 좀 미국 시장을 낙폭을 크게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국내 주시장은 오늘 1970포인트, 8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구글 쇼크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를 맞는 것보다는 오늘 오히려 구글 실적까지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약보합권 출발하는 부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지금 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면서 1953포인트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 좀 보합권 내에서 혼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2만 4천 원대까지 한 13,000원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2만 9,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 포스코가 보합권,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500원 정도 당 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유주 쪽에 SK이노베이션도 500원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최근에 정말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2.7%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강 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는 좀 밀리고는 있지만 특징적으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어제 좀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동안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6%대나 밀리면서 좀 단기 추세는 좀 이탈을 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지금 한 1%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등의 영향에 따라서 상승이 좋았던 CJ제일제당도 어제는 좀 낙폭이 컸었지만 오늘은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어제 꺾였던 종목들이 오늘 또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코스피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보신다면은 연기금이 이번 주 들어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줬고요. 어제도 1,000억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신권도 수요일, 목요일 연속 매수, 외국인도 수요일, 목요일 연속적인 좀 매수세 유입이 되었다는 점, 수급이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양호해졌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을 때는 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좀 소폭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신권이라든가 연기금은 지금 소폭 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오늘은 굳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라면은 오늘 지수는 아무래도 한 1950선 정도와 1960선 정도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차트 보시면은 한 1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1950포인트 정도 오전장만 지켜준다면은 오후장 정도의 양봉으로 회복을 한다던가, 좀 다음 주에는 또다시 좀 소폭 상승세로의 전환. 지금 이번 주 들어서 1920선부터 1950선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쉬어가고 다음 주에 또다시 2000선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하락은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순서입니다. 네, 코스닥 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2.6% 정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징을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900억 가까이, 900억이 좀 넘는 기록을 좀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다시금 지금 순매수를
보였다가 아니면 매도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오늘은 1% 내외의 상승폭을 연출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아니면 기관에서의 다시금 매수세에 가담을 하시는지 여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 쪽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어제 낙폭 자체가 좀 컸다는 것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고 외국인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매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지금 1억 가까이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관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어제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조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추세 자체가 지금은 다음은 하방 이탈성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조금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주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대금 자체가 빠져나갔다는 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스피 쪽으로의 거래대금 자체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순서인데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3원 상승한 1,105.6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전일 국제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EU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 상존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1.3067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0054달러 하락하였습니다. EU 정상회담이 18일 이틀 일정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유로존 위기를 완화할 방안을 내놓을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부담이 된 상황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유로화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잇따른 연저점 경신에 따른 레벨 부담과 통화당국의 개입 경계심 그리고 EU 정상회담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 가치의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정유사들의 대기 결제 수요에 따라서 신규 달러 숏 포지션을 잡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NDF 투자자들 역시 조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의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03원에서 1,11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제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3년 국제선물이 0.03포인트 상승한 106.07포인트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가격은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고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미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은 1.83%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재무부는 70억 달러 규모의 물가 연동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낙찰 금리는 0.47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응찰률은 2.82배로 지난 6차례 평균이 2.75배를 상회하면서 입찰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전주 대비 4만 6천 명 증가한 38,000명을 기록하면서 4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채권 시장 강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국채 시장 조정 분위기를 극복할 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채 시장은 보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EU 정상회담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차익 실현이 지속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 상단을 제한하던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가 그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채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채권 시장은 레벨이 한 단계 상승한 박스권 내에서 숨고르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0%에서 2.8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오늘 양증시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도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랠리를 멈춘 가운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증권입니다. 중국 스타일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외환시장의 리스크온, 동양증권은 개선된 대외 환경 투자 전략도 바꿔야 하나 살펴보고요. 우리투자증권 종목별 변동성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제한된 수급 조건에서 투자자 몰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7.4%에 그치며 바닥 확인 신호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분기를 바닥으로 6개월간 완만한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길게 보면 2013년 성장세는 횡보에 가깝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 사이클과 단기 재고 조정 사이클이 계속 충돌하고 정부의 구조조정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대증권에서는 중국 신정부 초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낮출 것을 권고합니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확장형 정책보다 개혁과 비확장형 정책을 우선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신정부 교체 시기에 오히려 투자에서 소비로 이동하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주요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증시의 강세는 코스피의 상대적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저점을 높이는 상승 부담 해소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해서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글로벌 외환 시장의 의미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00원선 아래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차익을 겨냥한 인덱스 성격의 외국인 매수세가 재차 유입될 수 있어 원화 강세는 시장에 우호적입니다. 유로달러와 달러엔 동반 강세도 시장의 강세 국면 진입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주요 글로벌 증시의 단기 속도 조절을 감안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개선되는 대외 여건이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채금리가 장기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유로존의 우려가 크게 경감됐음을 시사했고 미국과 중국의 개선된 매크로 지표도 긍정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컨셉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내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외 변수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재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관심 종목군을 확산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와 달리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우상향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국내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우리 시장 내부에서 관찰되고 있는 미시적인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어닝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실적이나 수급에 따른 변동성 확대 위험이 적은 종목군이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전자, 서비스, 보험, 통신, 운수, 창고 등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밸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 G2의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유로존 문제의 봉합 과정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들은 하나둘씩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반등은 좀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음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관망심리 시장에서 새로운 부정적 이슈를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원인을 저희는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이로써 향후 불거질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논의가 내년 초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재정 절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기는 이르지만 작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를 기억하는 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내년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은 TV 토론을 통해서 박빙의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결과 예측이 어려워질수록 재정 절벽 방향에 대한 판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자들의 관망 흐름은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될 대내외적인 유동성 제한은 일부 종목에 대한 그 시장 쏠림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금은 글로벌 경기 부양책들 마련으로 인해서 유동성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통화 상출 능력이 낮고 통화 유통 속도도 200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금이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펀드 환매로 인한 투신 매수 여력이 또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기금이나 국가단체의 수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투자 전략을 짧게 가져가야 하는 단기 투자자들일수록 더욱 이런 쏠림 현상에 순응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와 같이 제한된 수급 조건 하에서의 쏠림으로 인해서 동조와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수급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타 지표보다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좀 좋은 종목을 발견하는 지름길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국내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들이 몰리는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시장 수급을 장악해온 외국인과 투신 외에도 연기금 그리고 국가단체의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 둘을 합산한 투자 비중이 최근 투신의 거래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기금과 국가단체는 주요 수급 주체로 좀 이제 앞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서 4가지 종류의 투자자 주체들의 매수 강도를 확대해보고 있는 업종을 비교해봤습니다. 투신이나 연기금, 그리고 국가단체 등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내수 업종 위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르게 외국인은 철강, 금속, 기계, 운수장비 등 수출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주도주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가 지속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 투신, 연기금, 그리고 국가단체 이 모든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는 종목을 좀 살펴봤더니요. 사조산업, KG 이니시스, 이현제약, CJ 프레시웨이가 코스닥 종목에서는 좀 뽑혔고요. 그리고 거래소 좀 그 덩치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SK가스, BS금융, 지역난방공사, 현대해상 등이 최근 수급 조건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8가지 종목을 좀 관심 종목에 두고 좀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을 세우십니까? 네, 시장 해외 증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관망세가 좀 뚜렷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담에 대한 결과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장이 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도출 부분은 아니고 ESM 부분에 대한 시행 카드 부분에는 완벽한 본격적인 시행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공백기가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건 외국인들 지금 환차익을 노릴 것인가 배당을 노릴 것인가 이 부분에 기로에 좀 서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시장 출발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권인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기타 부분 쪽엔 IT 쪽 기술주 쪽의 하락 부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계의 매수가 조금 소폭이나 들어오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대형주들 폭탄이 나오면서 주수 자체가 좀 부정적인 투자심리 위축 부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어제 분석을 해봤을 때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표주 쪽인 주도주 쪽으로의 저가 매수를 좀 붙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대형주 쪽을 중소형주 쪽에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 주력주들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쪽으로 한번 눈여겨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주 과연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두산인프라코어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차트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깨졌던 자리 부분을 이제 시장 여파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라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삭제하고 만약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삭제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삭제하고 바라본다고 했을 때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위쪽에 세 번째 정신적인 세 번째
하단 지지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 어제 양봉을 보다는 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두산인프라코는요,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의 주택 착공 건수 부분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캐터필러가 알코아와 마찬가지로 경제 회복 부분에 대해서 턴되는 시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발 수혜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으면 어제 분명히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노렸죠.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양봉을 그려뒀던 주체들의 어느 정도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시기적인 조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18,000 아래에서 17,500원 밴드수의 매수 타이밍을 잡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900원 손절 잡으면서요.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보실 분들은 오후장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 간다라면 18,700원 이상으로 좀 보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19,400원대를 돌파 안착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에서 지금 경제 회복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먼저 선행 지표 종목군들이 돌아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라 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5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이 부러졌던 기점에 7월 말에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저점을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지지력 자체를 계속하고 있다가 여기서 저항대를 맞으면서 아랫꼬리로 떨어졌는데 이건 투자 심리 자체가 아니라 업황 부분의 불확실성과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저항대 부분인 13만 대략 3,000원, 2,000원대 돌파 안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만요. 다음 주 정도의 중공업 자체가 어제의 모습과 그리고 최근의 수급적인 측면까지 봤을 때는 한 번은 턴되는 시점에서 탑픽은 삼성중공업이 보이긴 하지만 워낙 투신권의 일일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으로 가져가 보는데요. 매수가 밴드는 지금 이 부분에 잡지 않습니다. 12만 7천원에서부터 12만 3천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 라인을 이 부분으로 잡기보다는 주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 쪽 예전처럼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간다라면 손절가 12만 원을 잡고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목표가 이 13만 2천원, 3천원을 뚫어내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기 목표가 13만 6천원을 설정을 하고 중기적인 목표가는 14만 2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현재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들 가격적인 매력 분명히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랠리 분명도 있지만 기관 쪽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들이 많이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이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오는 종목들 아니고 또는 자신이 좀 신뢰가 가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손절을 치고 나니까 바로 다음날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일희일비보다는 믿음을 갖고 들어갔다라면 좀 중기적인 관점은 연말까지는 종목 장세 랠리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자신 있게 어려운 장이지만 좀 이겨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입니다. 노선호 전문가님이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펴주시죠. 이 IT 업종 좀 살펴보겠는데요. IT 업종 중에서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나 삼성 SDI 뭐 이런 삼성그룹주 제외한다면은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지금 애플의 아이폰 5 출시 계획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초반에 이제 아이폰 5 국내 출시 예정이고요.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당연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속에서 IT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약하다 볼 수 있겠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139만 원부터 13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밀렸다가 135만 원까지 단기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 또다시 지금 쉬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21선을 지금 이탈을 시키고 있는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피크일지도 모른다.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장 좋은 종목 역시 LG전자입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1.8% 강세를 보이면서 73,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7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3분기에 휴대폰 부분의 실적이 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68,000원과 7만원 사이에서 횡보했을 때 관심 가져보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10월 말 정도까지 75,000원에서 8만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것 같고 이제 4분기에는 더욱더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타이밍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또 9만원 정도 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탑픽으로 IT 업종 내에서는 LG전자를 탑픽 중에 하나로 좀 꼽아보겠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번 주 들어서의 움직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월요일 날 좀 시장 상황과 함께 주춤거렸지만 121선 종가상 지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화, 수, 목, 금 좀 연속적으로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좀 장중 내내 좀 하락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상승으로 끌어올렸었고 오늘도 오전장에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반도체적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미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좀 낙폭이 제한적이라는 점 뭐 이런 점에서 이런 분위기라면은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한 24,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노려봐도 좋겠다. 23,000원대 밀린다면은 좀 매수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24,500원 정도에서는 대신에 지금 확실하게 지금 디램 가격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움직임 정말 양호합니다. 9월 20일 날의 전고점 29,950원에 이제 2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지 좀 쉬어갈지 지금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만약에 제가 이 종목도 한 27,000원 아래서 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정도에는 지금 오늘 오전장에 좀 일부라도 한 30%든 50%든 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돌파했을 때 좀 길게 보는 전략 그리고 밀렸을 때는 혹시 또 저점에서 오늘 차익 실현한 물량에 대해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4분기나 내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정고점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상존하기 때문에 일부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 쪽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현대 모비스가 강합니다. 모비스가 지금 2.2% 강세를 보이면서 31만 2천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을 때 역시 자동차 업종은 좀 실적에 부침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꾸준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현대 모비스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으로 약 6,500억대 이상 6,600억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분위기라면은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상단부 32만 5천원에서 33만원까지의 움직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그리고 매수를 좀 하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조정을 보였을 때 30만원대로 좀 들어왔을 때 매수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탑픽은 현대 모비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조선업종이 가장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조선업종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지 말자 매수하지 말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3분기에 일단 실적 좋지 못할 것 같고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수주액 1월부터 9월까지 수주액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장 끝난 후에 그 부분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수주액이 작년도 대비했을 때 40% 정도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업황이라든가 실적은 내년까지도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종목들에 대해서 당연히 좀 반등 시에는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업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유화학업종 이번 주 움직임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5만원 선도 잠깐 이탈을 했지만 16만 5천원까지 단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10%가 올라가는 이런 업종이고요. 제가 정유업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밀린다면은 경기 회복 시에는 주도주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10% 이상 좀 수익이기 때문에 뭐 일부는 좀 파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한 16만 원 정도에서 15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더욱더 좀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전고점 수준까지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 뭐 GS, SO에 마찬가지지만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주도주로 계속적으로 정유주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LG화학 제가 계속적으로 30만 원대 들어오면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만 원대 잠깐 좀 31만 원대 이탈하자. 그 이후에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박스권 3단급까지 바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 만약에 매수를 31만 원대 정도 하셨다면은 또한 10% 수익 나는 34만 원 정도에서 좀 챙겨주는 전략. 지금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나는 데 있어서 주도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이익을 실현하고 할 수 있는 전략, 안정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EU 정상회담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을 때는 국내 주식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롬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면은 그때는 좀 글로벌 주식시장이 또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대선 결과 이런 뭐 대선에 대해서는 항상 누구나 예측을 하긴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미국 대통령이 좀 누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확실하지 않다면은 박스권 상단부로 다가갔을 때 좀 이익 실현 관점, 분할 매도 관점 접근하시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저점에서는 또 사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위원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핍니다. 예, 철강 금속 업종부터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 중국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중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7.4%가 나타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예상치랑 어느 정도 맞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신에 중요한 점은 2분기보다는 떨어졌다는 거죠. 2분기 같은 경우는 7.6% 했는데요. 그 부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성장이 좀 더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미국 증시도 더디지만 지금 중국 증시도 더딥니다. 그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일단 2분기에도 실적이 바닥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3분기에도 또다시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는 벌써부터 내년을 기다려보자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 자체가 지금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또다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 자체가 조금씩 늦어짐에 따라서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에서 박스권 움직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힘겨운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매수권으로 가담을 하셔서 큰 수익을 본다는 생각보다는요. 박스권 자체를 그냥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사야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섣불리 좀 접근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나. 중국은 또다시 11월 8일 날 어느 정도의 그런 정책 기대감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기대감이 오르는 게 중국 증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솔직히 믿기가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중국 증시는 그만큼 더 믿기가 힘들다는 것을 또 꼭 한번 더 염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아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철강 금속 업종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나타냈죠. 그만큼 금값에 대해서 연동성이 깊다는 점을 좀 아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금값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주봉 상태의 금값의 차트죠.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확산되지 못하고 수렴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지지를 나타내기가 사실상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선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좀 작용을 하겠죠. 그만큼 유동성 자체를 확대시킨 시장이었지만요. 오바마가 재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글로벌 증시 방향성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금값에서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 금값의 가격 자체가 지금은 고려아연에서 주가 추이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기계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달리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지금은 상당히 힘든 게 또 기계업종이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철강업종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추이고요. 그만큼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만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카본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LNG에 대한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 사업인 세일가스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오늘 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폭과대에 대한 큰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스권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한국카본을 보면서도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고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동양건설이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죠. 보호예수 물량 자체가 800만 주 정도 되는데 제3자 유증 배정을 했던 주식이었습니다. 총 발행수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4번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을 동양건설이 하한가를 갔던 이유도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하한가를 간다. 그건 아닙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하한가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벌써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은 하락을 했죠. 지금의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에 영향을 좀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중동 지역에서의 수출 자체가 지금은 중동 지역에 어느 정도의 분쟁 자체가 일어나면서 지금 또다시 수주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주춤한다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 큰 위험감은 없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렇게 부양 정책이 쉽사리 다시금 돈에 풀린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신다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 소폭의 지금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상승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일단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만큼 유럽이 가장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요. 우려감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었죠. 그만큼 지금 은행권, 그래서 재무 건전성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다시금 건전성을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강보합권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선호 전문가는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을 또 이어갑니다. 좀 유통주 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오늘 가장 좀 강한 그래도 종목 살펴보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GS 리테일 아무래도 최근에 좀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GS25라던가 또 GS 슈퍼마켓 이런 쪽에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가 좀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오늘 지금 1.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면 34,000원부터 44,000원 정도까지 10,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원 정도 딱 조정을 받는 자리, 상승폭이 50%를 되돌리는 자리가 39,000원 정도 되는데요.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을 통해서 그 정도 부분까지 좀 밀렸고 오늘 지금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일부만 한번 이런 종목들은 사보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미얀마 가스전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 좀 살펴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죠.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 봤을 때도 마찬가지. 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주봉상 보면은 정말 2009년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비롯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한 10,000원 정도 꾸준하게 올라섰다가 5,000원 정도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내년도 말까지 한 1년 반 정도 기간 설정한다면은 오늘 정도에 한 5에서 10% 정도 매수를 딱 해놓고 또 조정을 받을 때 더 사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금 오늘 아쉬운 종목이 이제 호텔신라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가 5만 원 선도 이탈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정말 뭐 중국 관광객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정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지만 9월 24일 날 6만 원대까지 거의 올라간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 달 만에 역시 10,000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주 정도에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탈을 했고요. 반등을 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또다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점 라인, 5만 원 라인도 좀 붕괴시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사실상 지지선이 또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좀 좋지 못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3분기 실적도 좀 예상보다는 좋지 못할 것이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호텔 신라를 리모델링하면서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좀 실적이 이제 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는 좀 싸다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가 그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센트럴시티 지분 인수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낙폭화되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어제 저점 라인을 또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은 지지선이 지금 없다 보시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탈되는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 보면은 뭐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으로 살펴봤을 때도 이런 종목들은 무너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자, 무너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배제하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도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 뭐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앞서서 얘기했던 안 좋은 종목들과는 좀 반대로 좋은 모습,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정리합니다. 예. 일단 화장품주를 한번 먼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리아나라든지 한국화장품 같이 소형주가 다시금 한 번 더 가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대형주가 어느 정도 화장품주 안에서도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갈 때 코리아나라든지 한국화장품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시세를 지금 내는 단계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테마를 이뤘던 게 주가 됐던 테마가 있으면 당연히 후발주자가 또다시 그 종목군 안에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한국화장품이라든지 코리아나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차지하는 것은 일단 터치패널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터치패널주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대감이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냐면, 일단 윈도우 8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치패널을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대형 터치패널에 대해서 지금은 수준 모멘텀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ELK라든지 아니면 멜파스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은 상승률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윈도우 8 자체에서도 터치 패널을 어느 정도를 도입하게 되면요, 일단 시장의 혁신이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더욱더 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 중에서 터치 패널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지금 코스닥을 조금 방어를 해주는 측면에서는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상당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니 해도 시총 상위주 셀트리온이 1등이죠. 셀트리온이 지금 1% 내외의 큰 상승폭을 일으키면서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을 조금 이끌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면서 지금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전체적인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둔화와 스페인 우려 감에 약보합 마감을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달러가 풍부해지고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까지 더해지자 원화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 이 돈이 아시아로 흘러 들어올 경우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당분간 1,100원 선 아래까지 환율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강세 시 수혜 업종인 내수주와 철강주나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요? 네,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차량 건축용 필름 사업을 영위하는 상보입니다. 현재 국내 및 대만, 중국, 일본의 LED, LCD TV, 모니터, 노트북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을 공급하며 차량 건축용 윈도우 필름은 전 세계 47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상근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4년 연속 30%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상보의 성장을 이끈 1등 공신은 복합 광학 시트로 디스플레이 광원에 붙이는 프리즘 시트와 보호 시트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인데 상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상보는 복합 광학 시트 주문량 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도 계속 한다고요? 네, 지난달 김포 공장을 증설해서 생산 능력을 25% 늘렸으며 이달부터 본격적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매출 3천억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탄소 나노 튜브 필름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 손가락 움직임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부품인데요. 지금까지 개발된 산화 인듐 주석 필름의 유일한 대체 물질입니다. 이미 양산 준비를 마무리 짓고 휴대폰 제조사에 품질 테스트 및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내년이 좀 기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주가는 PER 19배, PBR 3.4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주가가 연초 이후 11,000원에서 14,000원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1,000원대에서 지지가 견조해서 12,000원 내외 5일선과 21선 사이 분할 매수하시길 권고합니다. 또 내년 탄소 나노 튜브 필름 상용화 시에는 큰 폭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11,800원에서 12,400원,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노선호, 이상로 두 분 전문가도 지금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세경 빌딩 4층 공간도학에서 샘플러스 남은 원장의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세를 전망하고 급등이 기대되는 소형주 3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요. 종목 퀵 서비스 시간에 013-3366-0110 그리고 023153-2610으로 참여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 블로그도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들 들러주십시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